발표해드릴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기간 및 저희 전담 인력들을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변경 내용 및 필수 숙지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A스쿨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필요한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을 안내드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운영기관에서 올해 추진 예정인 기획사업 및 부대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 및 전담 인력 소개입니다. 먼저 운영기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운영기관의 정식 명칭은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산하부서인 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에 협조해 주시는 산학협력단 실무자 2인과 사업 책임자와 사업 총괄을 포함한 사업 담당자 5인이 현재 사업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운영학교 담당 교사로 구성된 충북예술교육협의회, 8개 대표 예술 강사로 구성된 예술강사 실무위원회, 그리고 충북 교육기관,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교육센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문화적 소양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및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목표를 위해 설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기관 전담 인력 소개입니다. 왼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예술강사 지원사업 책임 총괄을 맡고 계신 홍혜전 센터장님, 사업관리와 실수 및 배치를 담당하고 계신 홍길표 팀장님, 사업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 박지영 팀원, 국악을 담당하고 계신 신혜리 팀원, 7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저 박민호 팀원까지 총 5인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당 표에는 각 담당자들의 세부 업무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향후 문의 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변경 및 필수 숙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기에 앞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배포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 그리고 17개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주체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7개 시도 지역 운영기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중앙 단위로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 운영기관에서는 지역 학교의 예술 강사를 배치하고 현장의 필요를 지원하는 등 실제적인 운영을 맡습니다. 학교 예술 강사는 어떤 분들일까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는 진흥원에서 선발하여 근로계약 체계로 학교에 파견되고 있으며 교육과 연수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예술 강사로 활동해 왔는데요. 이번에 저희 주변의 예술가분이 예술 강사로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네요. 걱정 반 기대 반일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게요. 경주님, 은지님, 저 오늘 첫 배치 신청 완료했어요. 오, 어렵지 않았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술 강사 지원 사업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교들 운영 계획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했어요. 제가 하려는 수업과 적합한 학교인지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학교 정보들도 확인했어요.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도 가보세요. 뭐부터 해야 할지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럴게요.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과 예술적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주님, 은지님도 지금쯤 오셨을 텐데. 신규 예술 강사님은 별도 연수가 있으니 꼭 참여해 주세요. 나다. 잊지 말아야지. 모든 예술 강사님은 건강 진단이랑 법정 의무 교육 수강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설명을 들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정리가 되는 것 같네. 역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길 잘했어. 어디 보자. 내가 배치된 학교는 문화초등학교니까 사전 방문협의 연락은 이은호 선생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이은호 선생님. 저는 이번에 문화초등학교 무용 분야 수업에 출강하게 된 예술 강사 유미래입니다. 사전 방문 일정 협의하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기뻐요. 1년 동안 잘 부탁드려요. 그럼 사전 방문 협의 체크리스트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예술 강사님, 마지막으로 여기 성범죄 이력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 되었으니 이제 공간을 보러 갈까요? 수업하실 곳과 수업 준비하실 대기 공간을 알려드릴게요. 네. 학교 예술 강사는 최초 출강 전에 1년 동안의 예술교육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사전 방문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연간 계획과 준비사항 협의, 협력 수업 운영 방안 논의, 사전 방문 협의 보고서 작성 및 담당 교사 확인, 강사 성범죄 이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협의가 다 되었으니 월별 출강 계획서를 보내야지. 나는 서울 지역 강사니까 서울 지역 운영기관의 이메일 발송 클릭. 근로계약서 메일이 와 있네. 운영기관에 제출한 월별 출강 계획서 내용과 일치하고 서명을 화면으로 쓸 수 있구나. 좋아, 간단하네. 예술 강사는 배치된 학교의 배치 시수와 교육 계획을 참고하여 월별 출강 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출강 불가하며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서 출강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시수가 아닌 경우 강사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 운영기관에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검토하여 근로계약서를 발송합니다. 예술 강사가 이에 서명하고 교육진흥원이 승인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근로계약 이후 예술 강사는 학교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매 수업에는 학교 교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수업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과 무용 수업을 진행하실 예술가 선생님이세요.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도 하신다고 해요.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넷.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아니요. 사전 준비물도 잘 챙겨주시고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수업은 강당에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한 일지를 작성해보자.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작성하면 된댔지? 다음 주 수업에서는 부채를 활용할 예정이니까. 문화초등학교 선생님이시네? 네, 선생님. 아, 다음 주에 학교 행사가 있어서 수업이 어렵다고요? 네네. 그럼 언제 다음 수업을 진행하면 될까요? 여러분,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네요.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수업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방학에도 수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도 여러분과 수업해서 정말 좋았어요. 방학 동안 못 만나서 아쉽지만 잘 지냈다가 다음 학기에 만나요. 예술 강사님, 오늘 수업 끝나고 이야기 나누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여유롭게 생각하고 왔어요. 네, 이번 학기 수업이 어땠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다음 학기 수업에 대해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조님, 은주님 덕분에 1년 동안 예술교육 수업을 잘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수고 많았어요. 아, 학생 만족도 조사 내용도 확인해봐요.
수업에서 보완할 점들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거든요. 학생 만족도 조사요? 네, 학생들의 참여 소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저도 확인해 볼게요. 혹시 내년 수업을 위해 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학교에 가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교급에 맞춰 수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잘하는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요구와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죠.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 일정이 변경되면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이야기하고 보강 일정을 협의하는 것 잊지 말고요. 갑자기 이야기하면 학교의 교육 일정 전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무엇보다 교사 강사가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필요한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래님이 올해 하는 걸 지켜보니 내년에도 잘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볼게요. 이어서 21년 대비 22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관련하여 명칭이 3가지 정도 변경되었는데요. 먼저 학교 교급에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 변경이 되었고요. 교육과정에서 기본교과로 교육과정에서 기본교과와 토요 동아리는 각각 교과와 자율동아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에 기본교과와 선택과목으로 나뉘어 교육과정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로 통합되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지원 영역에서는 기존 고등학교에선 영화와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의 교과를 지원할 수 없었고 기존 교과에서 교과목 제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악은 반드시 음악교과에서 활용해야 했고 연극은 국어교과에서만 활용을 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교과를 추가 지원하게 되었고요. 교과목 제한도 풀렸으니 출강 중인 고등학교 배치를 받으신 예술 강사 선생님께서는 해당 내용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될 시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급식비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근로계약 내용의 경우 여러 선생님들께서 초반에 문의를 주셨는데 올해는 해당 학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출강을 하실 수 없으니 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강사 대상으로 매년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5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신설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금 안내드린 변경사항은 뒤에 발표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교과는 교과로, 토요 동아리는 자율 동아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고등학교 영역의 경우 기본교과와 선택 과목이 교과로 통합이 되면서 영화와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의 교과 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상시 진행 중인 추가 배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영학교 배치 강사가 공석 시 해당 학교에 추가 배치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일요일 23시 59분까지 온라인 시스템 접수관리창에서 배치 신청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거리 확인 및 배치 신청을 통해 추가 배치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배치 결과 확인은 추가 배치 신청이 끝난 다음 날인 월요일 18시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 접수관리창에서 배치 정보 조회를 통해 가지고 배치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배치부터 지역 및 분야별 기준 시수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0시수를 포함한 100시수 미만의 강사가 추가 배치를 신청하실 경우 우선 배치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운영기간에 추가 배치된 해당 학교에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서 해당 학교의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출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필히 숙지해 주시고요.
해당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 제출 기한은 학교 출강하기 최소 7일에서 10일 전에는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치 시 적임자 판단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배치 기준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 중에 근거리가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배치할 때 1, 2, 3, 4순위는 거의 일치를 하시다 보니 추가 배치 때는 근거리에서 강사 선정과 비선정이 나뉘는데요. 그래서 예술 강사 선생님께서 근거리를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순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1순위는 지역, 교육과정, 세부 분야로 기준을 잡습니다. 지역은 말 그대로 충북 지역 강사를 우선적으로 보고 교육과정은 쉽게 생각하시면 교과는 비유형의 강사님들이 신청하실 수 없으니 그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 기준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분야에서는 국악에 한정되어 기준이 잡히는데요. 대금이나 소금, 사물놀이와 같은 국악 선생님들의 세부 전공을 검토하게 됩니다. 2순위는 말 그대로 신청하신 학교 순위이고요. 3순위 생활권은 충북 기준으로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등 학교 소재 지역과 생활권이 일치하는 예술 강사 선생님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4순위는 초등교급, 중등교급을 검토하고 5순위 근거리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술 강사 선생님들의 집 주소와 학교 주소의 거리 산정을 통해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6순위 사업 참여 연차는 진흥원에서 최근 7년간 사업에 참여하신 예술 강사 선생님 개개인의 경력들을 자료로 공유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배치와 추가 배치는 사업 참여 연차와 근거리 순위가 바뀌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별 출강 계획서 재제출 사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전 방문을 통해 운영 일정을 협의하셨더라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하게 운영 계획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재제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학교 배정 시수 조정이 있을 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수가 증액이나 감액이 됐을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당 학교 출강 시작 월 및 종료월 변동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타 지역과 복지 사업을 포함해서 2개 이상 학교를 출강하실 경우 운영 일정 변동으로 인해 총 출강하시는 학교 월별 실수 합산 59실수를 초과하실 때입니다. 월별 출강 계획서 재제출 시에도 반드시 예술 강사 선생님을 비롯한 운영학교 담당 선생님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가야 하고요. 변경된 운영 일정을 소화하시기 전에 최소 2, 3주 전에는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유 외에 특이건이 발생될 시에는 운영기관과 상의해 주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계약 체결 관련 안내입니다. 해당 내용은 재체결권도 포함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선 사전 방문 보고서와 월별 출강 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제출의 경우 월별 출강 계획서만 재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운영기관과 진흥원에서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 후 문제없을 시 진흥원에서 예술강사 선생님께 근로계약서를 발송합니다.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진흥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 근로계약 완료나 반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그 체결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월별 출강 계획서와 사전 방문 보고서를 운영기관 측으로 제출하시면 운영일 기준으로 하루에서 3일 내에 이렇게 알림톡을 수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창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최초 1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약관들을 모두 필수적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전자문서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초 설정한 비밀번호 이렇게 휴대폰 본인 인증으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창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최초 1에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약관들을 모두 필수적으로 동의해 주시고요.
전자문서 확인하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초 설정한 비밀번호는 추후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다음 로그인 시 입력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시로 선생님들께서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강사 번호 등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디는 휴대폰 번호가 되고 패스워드는 최초 설정하신 비밀번호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확인을 클릭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들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 입력 사항들을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총 출강 시수,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으로 내리시면 총 출강표가 나오는데 거기선 강사명, 강사번호, 출강 학교명, 출강 시수, 월별 시수 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명 이후 해당 사항으로 근로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운영기관에 제출한 월별 출강 계획서와 총 출강표가 일치하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과 최종 서명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근로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주실 때 반드시 실제 출강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2개 이상 학교를 출강하시는 예술강사 선생님들은 2개 이상 학교 중 가장 빨리 출강하는 학교의 시작일과 가장 늦게 종료되는 학교의 종료일자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성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계약서 각 페이지 하단에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비가 입금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에 동의를 클릭해 주셔서 작성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진흥원 측으로 제출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기 전 기입하시는 내용과 첨부 파일 업로드에 문제는 없는지 필히 확인해 주시고 작성 완료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제출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버 알림톡을 통해 자버에 로그인을 해주시고 보관함에 있는 내 문서함에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서 상태가 직원 진행 중이라고 뜬다면 선생님들께서 아직 작성 중이시거나 작성 후 미제출된 상태니 해당 상태가 떴다면 제출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 진행 중이라면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진흥원에서 최종 확인 중인 상태고 마지막으로 발급 완료 상태라면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보시는 표와 같이 구분하여 문의를 주시면 되는데요. 근로계약 내용 등에 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저희 운영기관이나 아니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자버에 접속하여 우측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시간도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의무연수입니다. 의무연수는 각각 신규 예술강사 의무연수와 다음은 예술강사 의무연수입니다. 의무연수는 각각 신규 예술강사 의무연수와 법정 의무교육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신규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2가지 연수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연수 관련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안내드리고 있으니 안내 외에 의무연수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신규 선생님들은 저희 운영기관으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체 예술강사 선생님들 대상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은 작년까지만 해도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이렇게 2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해당 안내와 관련해서는 늦으면 4월 초 내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모든 의무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품 지급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술강사 선생님들께 지급되는 여러 종류의 강사비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부분입니다. 강사비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2월 13일에 지급이 됩니다. 일시수당 43,000원으로 책정이 되지만 실수령은 본인 부담금과 원천세를 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수당인데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이날 수업 진행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5월 강사비와 같이 13일에 지급됩니다. 산전 후 휴가비, 즉 출산 휴가비인데요. 이는 출산 휴가를 신청한 여성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 지급이 됩니다. 출산 휴가비는 선생님들의 수업 실수에 따라 달라지기에 급여의 개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 변상 및 지급 비용입니다. 실비 변상으로는 교통비, 도서벽지 보조금, 장애인 출강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교통비는 출강하시는 학교와 강사 선생님들의 주소지에 대한 거리를 산정하여 교통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바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벽지인데요. 도서벽지 학교에 출강하실 경우 시수당 10,000원이 추가되어 실비를 변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금은 출강일당 10,000원을 추가 지급을 해드리는 건데, 이는 장애인 출강 보조금 신청서와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해당되니, 이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저희 충북 운영기관에 먼저 연락 주셔서 안내를 받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박 등 운임료 및 숙박비에 대한 실비 지급인데요. 가끔 타 지역 선생님들께서 저희 충북 운영기관에 문의를 주세요. 근데 해당 건은 섬이나 교통에 제약이 걸려있는 운영학교 출강 시에만 해당돼서 내면이 모두 육지인 충북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이 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진단 비용은 건강진단 받으신 선생님들께 지급되는 실비인데요. 해당 비용은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기준하는 일반 검진 비용 공통 항목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급식비, 의무연수 참여비, 사전 방문 보조금은 강사별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소득 부분이 상이할 수 있는데요. 급식비는 작년 대비 10,000원이 증액되어 출강 월당 8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무연수 참여비는 일시수당 2022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오프라인 연수를 참가할 시 지급되니 신규 예술 강사 선생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전 방문 보조금은 출강 전 대면으로 사전 협의를 진행할 시에 지급되는데요. 사전 방문하시는 학교당 43,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의무연수 교통비와 사전 방문 교통비는 원래 교통비 책정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의무연수 교통비는 어쨌든 신규 예술 강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규 선생님들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 또한 오프라인 연수로 참가할 시에만 지급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지금껏 나왔던 일반 교통비, 의무연수 교통비, 사전 방문 교통비에 대한 산출 방식은 표에 나와 있는 교통비 세부 기준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배치받은 학교와의 거리가 자동으로 산정이 되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거리 산정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첫 번째 당구장 표시를 참고하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요. 팀앱 어플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의 집 주소를 출발지로, 출강학교는 도착지로에서 최단거리 곱하기 2로 왕복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계산하셔서 나온 거리를 해당 표에 적용을 시키면 거기에 맞는 교통비를 산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일자에 2개교 이상 방문 시에는 선생님들의 거주지 기준 원거리 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비 1회 지급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비를 받으실 수 없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일시군 내 출강 선생님이실 경우, 예를 들면 청주시에 사시는데 청주 내 학교를 출강을 하신다던가 보은에 사시면서 보은 내 학교를 하신다던가가 이에 해당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왕복거리 30km 미만일 경우, 증평에서 청주로 출근을 하시는데 왕복거리가 30km 미만이라던가 대전에서 청주로 출강함에도 불구하고 왕복거리가 30km 미만일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수업 활동 기간 중 거주지 변경자인데요. 사업 중간에는 변경된 거주지로 교통비 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변경 전 거주지로만 산정이 되니 이에 해당되실 경우 내년도 예술 강사를 신청하실 때 거주지를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무조건 90일 이상을 휴가 기간으로 잡아야 하고요. 무조건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 기간을 보장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출산휴가를 준비 중이신 여성 강사님들께서는 90일 활용 예시를 참고하셔서 출산휴가 기간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 근로계약 기간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가 보장되므로 휴가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근로관계가 소멸되므로 이에 따라 출산휴가 또한 종료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참고사항을 보시면 출산휴가 급여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장인 서원대에서, 나머지 30일분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단 고용센터 지급분은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선생님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 단위 기간 및 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은 근로자인 예술강사 선생님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로 확인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출산휴가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강사님이 운영기간으로 휴가 시작일 기준 최소 3, 4주 전에 출산휴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요. 저희 운영기관 쪽에서 1차 검토 후 진흥원 측으로 보내주신 자료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진흥원에서는 2차 검토 후 고용센터로 선생님의 출산휴가를 접수하게 되는데요. 다음으로 강사 선생님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시고 나면 지급액 결정 통지서라는 자료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저희 운영기관으로 한 번 더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진흥원에 전달하여 이후 출산휴가비를 급여에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를 준비 중이신 선생님들께서는 운영기관으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세부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 중이시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예술강사 선생님이십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1년 이내에 휴가 기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저희 운영기관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신청 기한은 다음으로 육아휴직 세부 기준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임신 중이시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예술강사 선생님이십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은 피보험 단위 기간 180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또한 근로계약 기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1년 이내에 휴가 기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저희 운영기관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 신청 기한은 대체 강사 투입과 같은 후속 진행 일정 고려를 위해서 아래 법률 시행령을 근거하여 설정된 기간입니다. 만약에 이 일정을 미준수해 주실 경우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을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처리 절차보다는 간소한데요.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운영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진흥원으로 육아휴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처리 절차보다는 간소한데요. 예술강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운영기관에서 내용 확인 후 진흥원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진흥원에서 근로시간 관리 양식을 확인하여 육아휴직 수리 여부를 고시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운영기관에서는 대체 선생님의 추가 배치 및 후속 관리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장애인 보조금 신청서 등 관련 신청 자료들은 저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이나 온라인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매년 예술강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당해 연도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충북지역 건강진단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으며 검진기관은 충북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협약병원이나 그 외 개별 건강진단 가능 기관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운영기관에서는 4월 중에 상세 일정과 협약병원에 대해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짝수년생의 예술강사 선생님들이 국가검진 대상자로 일반 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미대상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일반 검진 비용 기준 1인 최대 5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한 채용신체 검사, 종합검진, 산전후 검사 등 일반 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일반 검진 진단 자료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활동 관리 매뉴얼을 안내 드릴 텐데요. 해당 자료는 진흥원에서 배포한 자료로 안내 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진흥원 배포 자료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지급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 출강 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수업월 기준 59시수 내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해 주신 출강 결과와 해당 월 근태에 대해 운영학교 담당 선생님께서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이는 2월 5일까지 진행을 해주시게 됩니다. 운영기관에선 학교 선생님의 출강 확인 여부와 예술강사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출강 결과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2월 6일까지 출강 결과 승인을 하게 되는데요. 승인된 출강 결과를 계산하여 강사료와 기타 비용 등을 2월 13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서 2번, 3번, 4번 단계에 해당 일자 같은 경우는요.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을 경우에는 이전 평일에 진행되니까 그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아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예술강사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수업이 이루어진 달 말일까지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달 3일까지는 출강 결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결과 등록을 다음 달 3일까지 미루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저희가 매달 출강 결과 등록 안내를 드릴 때마다 3일까지 등록이 가능한데 말일까지 등록을 필히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요. 운영기관에서는 말일까지 제출해 주신 출강 결과에 한해서 선생님들이 제출해 주신 출강 결과에 수정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강사님께 수정 요청을 드려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일이 지나서 뒤늦게 올리시게 되면 수정이 필요한 출강 결과로 인해 뒤늦게 전산 작업이 들어가 강사비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이 점 필히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말일까지 출강 결과를 못 올리셨을 경우 사전에 운영기관과 상의를 해주시고 안내에 따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메인 페이지에 있는 교육활동 관리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교육활동 동의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의 동의를 선택해 주셔야지 출강 결과 등록이 가능하니 필히 동의를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교육활동에서 출강 결과 메뉴를 클릭하셔서 출강 결과 등록을 원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출강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메뉴창이 뜹니다. 이 유의사항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강 결과는 강사비 측정 등을 위해 반드시 수업일 및 수업 유형을 구분하여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한 수업일에 출강 유형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경우 저희 운영기관에서 출강 결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유형, 수업일, 수업 주제, 수업 내용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출강 결과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업일이나 교시가 중복이 된다던가 수업 예정권에 대한 출강 결과 등록은 애초에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수업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수업 유형을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도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수업 유형은 실시간, 콘텐츠, 오프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시간은 쌍방향 비대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줌으로 현재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콘텐츠는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 영상이나 PPT와 같은 수업 창작물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는 수업 유형을 말하는 건데요. 콘텐츠는 미리 저작물 이용 동의서를 운영기관으로 제출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콘텐츠 출강 결과를 올리실 때는
다른 수업 유형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프라인과 실시간은 실제 수업일 기준으로 수업일을 올려주신다면 콘텐츠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날인 수업일이 아니라 그 학교 쪽에 최종적으로 그 예술 강사 선생님께서 학교 쪽으로 최종적으로 제출한 제출일을 기준으로 수업일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업 시간을 1교시, 2교시, 3교시 쪽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기타 항목에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콘텐츠는 차시별 무조건 사시수로 입력해 주셔야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셔서 콘텐츠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한 출강 결과의 그 수업 유형이 실시간 콘텐츠일 경우에는요. 수업 유형과 수업 주제가 병합되니 출강 결과 탭의 수업 주제란에 표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시스템에서 출강 결과는 수업월 기준으로 최대 59시수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수업월 당월 말일까지 반드시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수업월 기준 60시수 이상 시수를 입력을 하실 시에는요. 이렇게 매월 60시수 이상 출강 결과를 등록할 수 없다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시수를 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출강 결과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고자 하실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담당 교사와 운영기관의 출강 확인이 완료된 출강 결과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기에 담당 교사만 출강 확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출강 확인 취소를 요청하시고요. 운영기관까지 출강 확인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 운영기관 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근데 저희 운영기관까지 출강 확인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게 좀 절차가 까다로워요. 진흥원을 통해 홈페이지 관리 업체 쪽에 수정을 요청을 해야 돼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말일에 업로드하신 출강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간여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중간여비는 학교에 배치된 시수 중 50%가량 진행된 시점에서 교육활동 현황을 중간점검 및 보완하는 절차로 분야 교육과정별 배치 시수 중 1시수를 중간여비 시간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중간여비는 반드시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담당 선생님과 논의 후에 필요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여비 등록 방법은 기존 출강 결과 올려주시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되 수업 시간은 기타로 체크해 주시고요. 시수는 1시수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 유형은 오프라인 수업, 주제는 중간 협의로 명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업 내용에는 중간 협의 결과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 협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서 예시로는 수업 지도안 등 교수학습 활동의 흐름 공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준비물, 교구, 기자재 점검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협의는 예술 강사 선생님 입장에서 분야 교육과정별로 각각 중간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운영학교 입장에서는 분야 교육과정에 배치된 예술 강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각 예술 강사 선생님들별로 중간 협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강 결과 확인 내용 및 근태 확인입니다. 출강 확인 내역은 교육활동 메뉴창에 출강 결과로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태 확인은 담당 선생님이 등록하고 운영기관이 최종 확인을 해서 근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태가 등록되는 경우는 지각이나 결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출강 확인 내역은 교육활동 메뉴창에 출강 결과로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태 확인은 담당 선생님이 등록하고 운영기관이 최종 확인을 해서 근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근태가 등록되는 경우는 지각이나 결강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지각이나 결강이 예상될 경우 운영기관과 학교 담당 선생님께 해당 사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술 강사와 학교 교사, 학교 교사 그리고 운영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수업일을 변경하여 보강을 계획할 경우 수업일 변경으로 처리하여 결강 시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온라인 시스템의 근태 확인 라인은 운영기관 및 담당 교사와의 사전 협의 여부 관계없이
운영기관이 확인한 모든 지각과 결과 내용이 표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료 확인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교육활동 메뉴창에 강사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강사료는 예술강사 선생님이 출강 결과를 등록해 주시고 운영기관에서 출강 확인 승인을 완료했을 경우 강사료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유형의 경우 수업일의 교통비와 도서벽지 수당은 강사료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북 운영기관 기획사업 및 부대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이번에 총 2가지의 기획사업과 3가지의 예술강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기획사업 1, 아트앤테크 융복합 예술교육 스마트입니다. 스마트는 예술교육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테크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학교 예술교육의 폭을 확장하고 예술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스마트는 업체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까지 포함해 이번 달 3월부터 기획사업 운영 종료 예정 시점인 12월까지로 추진 일정을 잡았고요. 추진 대상은 충북 지역 도서벽지 소외 지역 중학교 1개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기획사업을 위해 예술단체와 기술단체를 위탁하여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원대학 내 관련 학과와 협업하여 융복합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사업 2, 찾아가는 예술공연 우리 학교 예술극장인데요. 해당 기획사업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전에 저희 운영기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학교 예술극장은 지역 예술단체의 학교 방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학교 예술교육의 폭 확대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획 사업입니다. 현재도 조금씩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일상생활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이번 기획 사업을 추진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코로나 정책에 대해 지켜보고서 하반기 때 추진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추진 대상은 충북 지역 초등학교 10개교 대상이며 공모를 통해 예술단체와 참여학교를 모집하고 학교별 60분 내외 예술 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사업 중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수의 주제는 통합예술교육이었다며 올해는 미적 체험을 통한 예술교육 역량 강화 연수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연수는 온라인 힐링 연수 감성 한 스푼입니다. 감성 한 스푼은 예술 강사 선생님들의 예술적 잠재의식을 깨워 예술교육 방식의 틀을 탈피하고 각자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마주하며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상반기로 기획하고 있고요. 예술 강사 선생님들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은 비대면 줌으로 진행되며 회차당 3시간, 3회, 총 15시간 정도로 연수 일정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연수는 미적 체험 일깨우기 연수 아트벨입니다. 아트벨은 미적 체험을 통한 조력자로서의 학교 예술교육 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수인데요. 3개의 예술 분야로 연수를 구성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15명 내외 모집하여 총 45분의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연수를 이수하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아트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각 3개 분야의 전문 예술가의 작업 참여를 통해서 예술 강사 선생님들이 예술가로서의 창조적 에너지를 회복하시고 내재적 동기의 변화를 하실 수 있도록 미적 감각을 새롭게 일깨울 수 있도록 하는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트벨은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3회차씩 5시간으로 연수 운영 일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수는 작년에 참여자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었던 같은 시각 다른 시각 시시각각 독서 모임입니다. 시시각각은 예술 강사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이 예술교육 관련 독서 활동을 통해 예술교육에 대한 고찰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충북 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시시각각 독서 모임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15명씩 모집될 예정이고요. 시시각각은 회차별로 도서를 선정, 배부하여 예술교육 독서 토론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며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5회차씩 회차별 2시간으로 연수 운영 일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충북 운영기관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회를 마칠까 합니다. 올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네트워크는 예술강사 실무위원회, 충북예술교육협의회, 혁신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강사 실무위원회와 충북예술교육협의회는 각각 충북 분야별 대표 예술강사 선생님들과 충북 운영학교 담당 선생님들로 구성하여 금년도 사업 운영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소통을 통해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다 원활한 소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혁신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충북 교육기관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이 될 건데요. 각 네트워크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올해 충북 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